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통화정책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뉴스일 거예요, 맞죠? 하지만 만약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오늘 이 통화정책이라는 거대한 빙산에 숨겨진 부분을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 물 밑에는 우리 경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아주 거대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수면 아래로 깊숙이 한번 다이빙해 볼 겁니다. 통화정책이 우리 삶에 진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비밀스런 경로들을 탐험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복할 4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첫째, 왜 금리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지. 둘째, 그럼 도대체 뭘 더 봐야 하는지. 셋째, 만약 금리가 0%가 되면 정말 모든 게 끝장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연 무엇인지. 자, 그럼 힘차게 달려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교훈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통화정책하면 딱 하나의 숫자, 바로 기준금리만 떠올리는데 이게 바로 오해의 시작이고 어쩔 땐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박사님, 결국 통화정책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경제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을 단순히 단기금리의 움직임, 이걸로만 보는 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는요, 이런 좋은 시야 때문에 수많은 똑똑한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들이 정말 큰 정책적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금리라는 나무 하나만 보다가 경제라는 거대한 숲 전체로 놓쳐버린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마치 어벤져스가 타노스 한 명한테만 정신이 팔려서 도시를 파괴하고 있는 다른 빌런들은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놈만 집중해서는 경제라는 복잡한 도시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라는 이 메인 히어로 말고 우리 경제를 지키는 다른 슈퍼 히어로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통화정책이라는 어벤져스 팀의 다른 멤버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금리가 전부가 아니라면 대체 통화정책의 막강한 힘은 어떤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전달되는 걸까요? 그 베일에 쌓인 경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환율 경로. 금리가 변하면 외국 자본이 훅 들어왔다 훅 나가면서 환율이 춤을 추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두 번째는 자산 가격 경로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매력이 커지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사람들은 와, 나 부자 된 것 같아 하면서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경로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경로들을 각자 다른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 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히어로는 환율을 움직이고 또 다른 히어로는 주가를 움직이죠. 이들이 모두 함께 조화롭게 움직여야 비로소 경제라는 거대한 빌런을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현대 경제학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예요. 만약에 금리라는 이 주력 무기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면, 즉 금리가 0%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내릴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금리가 이미 0%라고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총알이 다 떨어진 거랑 똑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중앙은행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는 거죠. 기존의 금리 조절이 전통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나 다른 자산들을 사들여서 시중의 돈을 그냥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확 풀어버리는 양적 완화, 즉 QE 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총알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 새로운 종류의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무기로 싸워야 할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야, 나중에 사면 더 싸지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게 돼요. 그럼 기업은 망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 전체가 그냥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괴물입니다. 자,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를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통화 정책의 종착점은 딱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물가 안정이에요.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경제가 너무 뜨겁게 과열되지도 또 너무 차갑게 침체되지도 않도록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목표는 양방향이라는 거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경제를 얼어붙게 만드는 저 무서운 디플레이션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정적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위아래로 꽉 붙잡아주는 거대한 배의 닷과 같은 역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리라는 숫자 하나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둘째, 환율과 자산 가격 같은 다른 경로들이 가진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금리가 0%가 되어도 양적 완화 같은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뭐더? 바로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제쳐두고 딱 하나의 신호만 봐야 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